다음으로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최금희 선생님의 시민 인문교육 강화를 통한 인문사회 학문 생태계 발전 방안, 대구 지역 시민 대상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다문학과의 최금희입니다. 긴 시간, 만 끝에 제 순서가 왔네요. 네. 여러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시민 인문교육 강화를 통한 인문사회 학문 생태계 발전 방안이라는 큰 타이틀이지만, 제가 필드 경험에서 대구 지역에서 시민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지역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 민간단체, 그리고 공무원 대상, 지우는 갤러리 카페에서도 장소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강의를 해서 필드 경험에 대한 발표 정도고,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들은 다 이론과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인문 교육을 논하려면 인문학과 시민 인문학이 잘 접점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풍기는 위험이 있다. 제가 발표 서론에 썼는데, 학이라는 극에서 나오는 무게감. 우리 인문학 하면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앞서 안지영 교수님께서 회복적, 대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가 바로 북한에서 왔거든요. 북한 출신의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지역의 인문학에 대해서 볼 때, 인문학 하면 문사철 위주의, 어렵게 생각하더라. 그런데 요즘에 시민 인문학이 다양한 힐링 인문학, 건축 인문학, 영화 인문학, 음식 인문학 등 여러 가지 시대적 문제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 경험 사례는요. 도서관 위주에서 인문학 강좌 중심의 강의를 진행한 사람으로서의 경험 발표인데요.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류의 인문학이 2007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문학이 성공적으로, 기류의 인문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에서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지방까지도 시민들에게 인문학이라는 교육이 좀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너도 나도 인문학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인문학 강좌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으로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에서는요. 이 스펠마이어가 주장하는 자유의 인문학이라든지 사이드가 주장하는 저항의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등의 시선에서 우리 시대가 인문학의 위기란 관점에는 공감하더라는 거죠. 네. 하지만 시민 인문학이 사회 부정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수준에서의 간섭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평과 비판을 쏟아내기를 주문한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리 씨의 입장도 제가 좀 본다면 인문학이 라는 지적 동력 없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쇼리 씨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 인문 교육이 발전되어야, 교육이 강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좀 더, 잘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 인문학의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 계속, 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민의 성격을 인문학을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자칫 범위에 좁아진다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보는 것이란 우려를 또 나타내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연구 동향을 제가 4가지로 종합해 보니까,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란 용어에 대한 성숙한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견해.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 밖으로 나온 인문학이 시민을 위한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강자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그 초점을 맞춘 인문학 강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도서관이 시민 인문학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며 다양한 시간대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선행 연구에서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직접 느낀 거였어요. 이 주제를 딱 받았을 때 문학 프로그램별 담당 사서가 현재 부족하다. 그 관련 연구가 또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논문에 이 부분이 공통으로 나와 있던데 저는 요게 좀 더 보충해서 뒤에서 경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 저는 남한에 정착 15년 차입니다. 예. 그리고 학부와 대학 석사 과정을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어요. 예, 톨스토이를 전공했고요. 졸업을 하고 지역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KBS, MBC, SBS에 운 좋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강사의 길로 가게 된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에서 대도시에서 나서 살았고 명문대도 다녔었고 집안이 뭐 다 학자 집안에서 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탈북을 했고 지금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중년의 여성이 되었는데 인생의 반은 북한에서 살았고 반은 탈북해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았는데 제가 남한에 왔을 때 가장 기대했던 점은 무엇이냐. 북한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즉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수양이 이렇게 높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예. 가령 우리가 커피 음료를 마시고 플라스틱 용기를 버스 탈 때 자기가 앉아있던 시내버스 벤치에 그냥 놓고 올라가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레기를 막무가내로 투척하는 이런 시민들의 일상을 보면서 저는 좀 쇼킹을 받았어요. 평양이나 대도시에서는 북한에서도 대도시 중심에서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건 굉장히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문 소양이 부족하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강의를 했었는데 또 강의를 하면서 수송구립용학도서관에 한 7, 8년 출강을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 사례는 수송구립용학도서관의 3가지 프로그램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도서관 사서에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려고 용학도서관이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의 자료를 좀 보내달라. 2020년부터 2023년, 22년까지 3년 동안일 거니까.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입니다. 어떤 걸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구나. 1년에 무려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강좌들이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었고요. 도서관에 갈 때마다 보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독한 인문학, 기류의 인문학, 통청 아카데미, 이 3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청 아카데미 연구원으로서 꾸준히 인문학 강의를 또 나가고 있고요. 가끔씩, 제가 아는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독한 인문학이나 기류의 인문학에도 다른 강사들이 강의도 들으러 도서관에 가끔 가거든요. 저도 강사법을 좀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3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 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는요, 강의를 진행하는 행사의 주체는, 도서관이지만 그걸 수용하는, 어쩌면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가
없으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 인문학 강좌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어쩌면 시민 인문학 강좌가 어쩌면 시민 참여 교육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18년도 이 평생교육백서의 시민 참여 교육의 유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던데요. 첫째, 시민성 함량을 1차적 목표로 삼는 교육 프로그램. 즉 직접 교육이고요. 두 번째, 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을 함량하기. 예, 참여를 통한 습득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다른 교육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함량하기. 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에는 헌법 교육이라든가 인문 교육, 환경 교육에 속하며 두 번째 유형에는 동아리, 시민사회단체, 집회, 시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참여가 속하고 세 번째 유형에 문해교육이나 종교교육이나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인문학 강좌가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 세 가지 시민 참여 교육의 유형에 비춰볼 때 독한 인문학과 기류의 인문학은 1과 2, 3유형에 두루 속하고 통총 아카데미 기본적으로 3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부터 화면에 지면상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나눴습니다. 21, 22년도까지. 그래서 20년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들이 보내온 자료에 이렇게 하반기 교육부터 있던데 독한 인문학 강의 주제를 보면 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역사 그리고 저희 통총 아카데미에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로 도덕경 해설을 일정도 쭉 수년 동안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연강이라서. 그리고 그 중에 가끔 예술 전공하신 분, 그리고 문학 전공자들이 가끔 중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현대시를 한다거나, 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톨스토이의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기류의 인문학은 강의 주제 성격이 말 그대로 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한 소개. 여기에 기류의 인문학과 독한 인문학은 어느 정도 비슷한데 기류의 인문학은 철저히 지역학이라고 한다면 독한 인문학에는 여기서 보다시피 수송, 대구 수송의 구립도서관답게 수송의 역사도 배워주지 강의를 하지만 현재 국내의 위기 그리고 해외 위기, 그래, 이슈 문제들에 대한, 이때는 기후 문제가 다뤄졌었고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네. 21년도를 보면요. 독하님, 계속, 도덕경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아카데미 원장님이 하이트 헤드와 노자의 전공자십니다. 그래서 쭉 하고 있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감수성과 소통 세트다, 북한 문화, 그리고 동양 철학 하시는 중국 문학, 중국 각 박사이신 분도 강의를 하고요. 기류의 문학은 꾸준히, 예, 정부의 지원 아래, 예, 지역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구에 사는 사람이 대구 지역을 다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볼 때 이 수업은 굉장히, 독보적으로 기류의 문학은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발표를 저도 얼떨결에 지원하고 얼떨결에 제가 지원자로 선정이 돼서 감사하게 그 자료를 수집하고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준비 시간이 짧아가지고 넣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향후에 좀 보완하고 해서 좀 논문을 좀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독한 인문학은 2015년부터 했었고, 예, 기류의 인문학은 2016년도부터 영학도서관이 했는데, 이 영학도서관이 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 데 비해서 굉장히, 현 시대의 시민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기류의 인문학은 작년까지 해서 벌써 3차례 한국도서관협회 상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제가 통청 아카데미 구성원으로서 강사로서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독한 인문학이나 기류의 인문학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지만, 통청 아카데미는 좀 특이하다는 거.
지역 인문학자들이 재능 기부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강의를 하고요. 저희 페이를 받지 않고 강의를 하고, 지역의 동서양 철학,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그 박사학위를 가진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전현직 교수 출신의 분들이 강사진에 모여져 있고, 유일하게 저만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 매년 통정 아카데미에서 연말에 송년회를 도서관에서 개최하는데, 그때에는 그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시민들과, 그리고 우수 시민을 선정하고 이 연단에 앉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 2020년은 작년 연말에 송년회, 요거 제거든요. 여기, 요 두 분은 시민입니다. 요 강좌에 꾸준히 참여했던 분들이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때, 지역 시민들이, 이 강좌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자기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 이런 질의응답도 하고요. 토크쇼가 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다. 이런 과정은, 영학도서관에만 있고, 이런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이 강좌에 좀 더 참여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카데미 원장님을 인터뷰했었는데요. 강사는 단순히 강의료를 받고 자신이 학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문학 강의를 통하여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강의 준비와 전달력,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가령 공자의 인이라든지 노자의 자애, 예수의 사랑, 석가모니의 자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남한에 와서 학부에 중고중문학과 노후노문학을 복수 전공하고 석사 때는 톨스토이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고 연구를 하셨고 지금 그 교단에 계신다는 거 인정하죠. 예. 그렇지만 인문대학의 교양 강좌, 필수 교양 강좌로서 뭐 고조문 강독이라든지, 러시아의 고전에 대한 이해, 이런 강좌들에는요, 학생들이 다 70명이 들어와서 반은 누워 자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전달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사, 즉, 교수도 가르칠 교회에 충실해야 된다. 알고 있는 거랑 전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졌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제가 강의할 때 논어를 강의하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학부 졸업 후에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스터디 공부하면서 제가 논어의 재미를 들였는데, 논어를 한 4번 훑어보니까 논어가 너무너무 재미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재미나는 논어를 머리 허연 교수님이 왜 공자왈, 맹자왈 그렇게 재미없게 가르쳤을까? 라는 생각에. 그래서 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전달을 재미있게 할고 쉽게, 깊지만, 얕지 않게, 또 재미있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강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깊은 학문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 인문학 강좌가 학술 연구에는 학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용의 팩트와 시사점을 위주로 재미있게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영학도서관이 아까 3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프로그램을 이런 수준 높은 역사와 문학과 예술에 대한 다양한 인문학 소재의 강좌를, 제 남편이 외국인인데요. 저희 남편 같이 한국에 이제 20년 있어도 대화를 하면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언어적으로. 원어로 표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다문화학과고 제가 또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왜 다문화 배경의 이주해온 그 다문화 배경의 시민 대상의 주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생겼습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또 거기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시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 관점에서의 다문화적 상호 이해를 위한 인문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상이 이주 배경의 시민도 포함되고 우리 전체 지역 시민들을 포함한 다문화,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견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학도서관의 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제가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해서 보니까 다문화 발표 주제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외국인이 이런 수준 있는 학문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준비한 발표문이 아마 거의 끝ページ쯤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기 보면 관장님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용학도서관 주변에는 주공아파트, LH공사의 그 주공아파트들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대단지가 1000세대, 2000세대가 있는데 지역 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그 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도서관이 시민 인문학을 교육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수성 대구 시립도서관, 수성 구에서 논의를 했대요. 그러면 용학도서관은 요 부분만 하고, 고산도서관은 요 부분만 하자. 예를 들어 분야별 섹션을 나눴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그 용학도서관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배경의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점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위해서 또 사회 통합 관점에서의 시민 인문학 강좌에서는 반드시 다양성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시민 인문 교육이 가야 할 시사점인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제언을 토론을 준비하면서 본 견해, 선행 연구와 저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제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보니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헌신과 추구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으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인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맨 처음에 7, 8년 전에 도서관에서 첫 인문학 교육을 시작했을 때 갤러리에서 시민을 대상해서 강의를 딱 시작했을 때 느꼈어요. 혹시 톨스토이 읽고 오신 분 오늘 이반 일리치 죽음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나 까리나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가끔 한두 분이 아주 소식적에 읽은 적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통일부에서 정착교육을 받고 대구로 정착해서 15년 전에, 15년이 됐는데 15년 전에 신분증이 나오자마자 저는 중국어로 러시아 가이를 14년을 했습니다. 20년까지. 근데 지역의 아이들을 보면서도 제가 놀랬던 것이 어떻게 책을 읽지 않는데 문사처럼 고사하고 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드라마틱한 인물들의 그 삶에 공감하지 않는데 어떻게 현실에서 타인의 삶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을까? 대구 경북 부분 특히.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문학은 문사 처리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정말 공감하면서도 우리는 타자화하지 말고 서로가 함께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문교육이 좀 지향해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문학 강의로서 지성을 겸비한 강사진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요. 그 강의 중에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강의 주제가 안에서 검색해 보다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자신이 없는 주제는 다루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강의 준비를 할 때 요 내용을 할 때 어떤 시민은 요런
질문을 해올 수도 공격을 해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겠지만, 그래서 저는 강사진이 뭐 박사학위가 있느냐, 강의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보다는 그 강사 자체가 지위와 품성을 다덕을 겸비했을 때 그런 강사진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다문화 배경 주민이나 저소득계층 등 다양한 시민 참여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점. 세 번째,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소재로 하는 인문학 강좌에 대한 개설 방안이 필요하다. 이 둘째와 셋째 방안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문화 배경 주민과 지역의 북한이탈 주민 등의 다양한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시민 인문학 강좌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서들의 역할 강화 등으로 지향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계속 겪는 문제인데요. 강의 자료를 보냅니다. 강의 자료를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일정 조율하고 이 과정에 프로그램을 돌릴 때 매번 현장에서 만나는 도서관의 사서들이 정말 성의 없고 그냥 형식적이다는 느낌이 콕 집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장님께 여쭤보니까 영어도서관의 경우에만 해도 1년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직원이 사서가 5분에서 6분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임시 인력들이 투입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인문학 강좌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 결과 그리고 참여 그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도 다 조사해 이런 것들은 사서가 정말 매번 자기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는 그런 과정인데 사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이 기획할 때부터 대상과 시간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한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 연구에서 이 부분이 사서들이 부족하다고 나왔다면 저는 여기에 더 보태서 사서들이 역할 강화 등으로 지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시사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발표의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